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우연히 많이 나게끔 돼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기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은 주로 이제 약간 좀 텍스트북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민에 관한 부분이면은 가능하면 이민성 사이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모기지 컬큘레이터 같은 부분은 CMHC나 그 개널스가 있어요. 그 이제 그쪽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약간 이게 좀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냐면 은행에서도 실수를 할 때가 꽤 많아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모기지 상담을 받으면 어마운트가 이제 계산을 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이제 다를 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행 과정에서 무언가를 빠뜨릴 수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약간 좀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제가 뭐 취업 비자가 필요해가지고 뭐 국경에 가게끔 됐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제 그 국경 심사를 하는 심사관이 조금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관련 내용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요. 모기지도 그렇고 이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케이스마다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 이분한테 이제 합리적으로 이거는 지금 정책이라든지 뭐 법률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가능하면 교과서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캐네디언 하우스 프라이스인데 이제 어벨리지 평균 가격이에요. 이거를 먼저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이 가격에 따라서 얼마큼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지 이 소득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숫자를 조금 이제 짜맞춰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상담을 그냥 받으러 가면 얼마의 어마운트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용카드 빚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대출을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이렇게 다 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민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세부적인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보는 어벨리지 하우스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 4월 달로 나오는데 이제 1년 동안 뭐 얼마만큼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뭐 4월 달에 오타와 같은 경우 온타리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꽤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뭐 몬토리올도 꽤 많이 올랐네요. 어벨리지 하우스 프라이스가 뭐 40만이 좀 넘고요. 이쪽은 엄청 비싸죠. 토론토 같은 경우에, 밴쿠버 같은 경우에. 이 시티예요. 캐네디언 시티 이제 주요 대도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뭐 니자이나랑 페데릭톤 이제 뉴브런즈윅이죠. 이쪽은 조금 이제 빠졌네요. 어벨리지예요, 어벨리지. 그리고 이제 프로빈스 이쪽 주죠. 이쪽은 이제 대도시인 거고 이쪽은 주별인데 이제 주는 조금 이제 낮죠 대도시보다는 평균 가격이 조금 이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스케추안 같은 경우에는 27만 정도가 되고요. 그 노바스코샤, 뭐 프린스 에드워드 이쪽도 조금 이제 저렴한 편에 속하는 뉴브런즈윅이 좀 낮은 편이네요. 그 퍼센티지도 이제 조금 그 다운이 됐죠. 어떤 데는 좀 이제 올라. 알바타는 좀 많이 다운이 됐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벨리지 프라이스는 뭐 얼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꽤 정확한 것 같아요. CMHC랑 개넌스에 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제 만약에 집값의 그 20%까지 다운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은행이랑만 딜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그 여기에서 만든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기준치가 비슷해요. GDS를 계산을 하거나 TDS를 계산을 거기에서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범위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그 CMHC나 게너스보다는 조금 이제 수월한 면은 있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CMHC나 게너스는 그 이제 모기지 인슈런스예요. 뭐 그 모기지 보험인데 80% 이상을 대출을 해야 된다. 그럼 95%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이제 95 보통은 95%까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90%뭐 95% 80% 이상은 그 이제 약간 좀 위험도가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인슈런스를 그 모기지 인슈런스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인슈런스에 관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죠. 이제 그 비용은 이제 그 지원자가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기지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것도 분할 상환으로 내게끔 되는데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집을 살 때 5%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샀고 그래서 모기지 인슈런스도 가져가게끔 됐어요.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모기지 인슈런스다. 근데 이제 CMHC는 약간 좀 공기업이야. 공기업. 그리고 게너스는 사기업. 이렇게 보시면은 민간기업.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CMHC에서 그 모기지 론 인슈런스 포 컨슈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퀘어먼트를 찾은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건데 여기에 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대략적인 설명들이에요. 좀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구글에서 어 CMHC 홈 오너 모기지 론 홈 인슈런스 그 리콰이어먼트 이렇게 치시면은 금방 이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맥시멈 펄체이스 프라이스가 한 100만 이하의 집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한 5%인데 50만까지는 그 이제 5%이고 그 50만 이후로는 이제 10%. 근데 이게 어 뭐냐 이 여기에 설명에 따르면은 50만까지는 5%를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만약에 80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50만을 넘어가는 이제 30만에 해당되는 부분은 10%로 적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 to 4 유닛까지 그러니까 이제 집이 네 채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한 채에서 사는 걸로 하고 이제 그 이 네 개의 유닛까지 이렇게 다 커버를 시켜가지고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저희가 이걸 할 때는 몰랐죠.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몰랐는데, 만약에 2층 집이다라고 하면 베이스먼트를 이제 개발하는 비용까지 모기지에 넣어가지고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지하실을 개발을 하게끔 되죠. 그럼 지하실은 렌트 목적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이제 만약에 좀 오래된 집이다 그래가지고 레노베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자를 쓸 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집값에 그 레노베이션 비용을 이제 견적을 내 가지고 이제 그 비용만큼 모기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 수입이랑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여기서 GDS라든지 뭐 TDS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거의 그 모기지 컬큘레이션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이제 이거를 몇 퍼센트까지 허용을 시킬 거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모기지를 조금 이제 쪼인다라든지 그 이제 대출을 조금 이제 강화를 한다. 아니면은 대출을 조금 이제 넉넉하게 한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있죠.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대출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자산 시장, 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고 싶으면은 이 GDS랑 TDS의 허용 범위를 조금 이제 높이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낮으면은 이제 대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출을 그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막고 싶기 때문에 그 대출을 조금 이제 어렵게 한다. 부동산 대출을 그런 의미죠. 그 이제 GDS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뭐 이렇게 보면 보통은 이제 GDS는 35%까지, TDS는 42%까지 이제 허용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GDS의 약자는 이제 그로스 뎁 서비스인데, 프린서펄 플러스 인터레스트는 모기지예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모기지라고 하고, 그 텍스의 히팅, 그 이제 난방비 정도까지 넣은 거죠. 그거를 인컴으로 나누어 가지고 인컴 중에 하우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건데 그 매달 내는 돈, 그게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 그 1년치죠. 이거 지금 1년치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1년치 중에 이제 집값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5%가 집값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좀 이제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토탈 뎁 서비스 레디오도 여기 있는데, 그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그로스 애뉴얼 인컴도 똑같은데, 여기에는 아덜 뎁, 어블리게이션스도 있거든요. 뭐 신용카드 대출, 뭐 자동차 대출, 뭐 이런 각종 그 론들이 이쪽에 잡혀요. 그래가지고 토탈 뎁 서비스가 42%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빚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뭐 신용카드를 땡겨가지고 그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그런 것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게 가능하냐? 그 5%를 그 이제 신용카드 대출로 해가지고 5%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더라고요. 그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나오는데 만약에 그거는 이제 빚이 하나도 없을 때에 가능한 거고 뭐 어찌되었든 이제 GDS는 35%까지, TDS는 42%까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텍스는 집값에 따라서 이미 이렇게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제 그 뭐냐 리얼터.ca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이 집값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텍스를 보고 넣어 주시면 되고요. 히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괄적으로 50달러를 넣었어요. 매달 50달러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이거에 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예, 조금 이제 뭐 이 스텝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 가이드가 있어요. 그 이제 체크리스트 있고 워크북도 있는데 이걸 보면은 뭐 하나에서 열까지를 거의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물론 영어 공부도 되고 이제 용어들도 조금 이제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요. 처음 봤었을 때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보면은 조금 이제 도움도 많이 되죠. 이 게너스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게너스 캐나다를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게너스 캐나다 is now known as 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친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목록들을 보고 프로덕 홈 바이어 95 프로그램 있고요. 뉴투 캐나다 프로그램 있고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프리미엄 레이트는 이제 그 대출을 론 투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큼 받는지, 그 대출을 얼마큼 땡기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LTV는 한국에서도 요 용어 그대로 쓰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캐나다에서는 95%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제 그런데 그 인슈런스 비용도 더 늘어나죠. 인슈런스 비용도 더 들어가고 엘리저블 프로덕트를 보면 이 맥심 이 프로그램은 2 유닛까지 그리고 4 유닛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밑에 나오는데 3 and 4 유닛 같은 경우에는 up to 90% LTV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제 2 유닛까지는 5%까지 5억 5억이래 50만 불 이하라고 하면 50만 불에서 10만 불 같은 경우에는 additional 10% 다운 페이먼트 오브 on the portion of 그러니까 50만을 넘어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1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는 거죠. CMHC에서 아까 나온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어 조금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게 예, 제가 이미 한 번은 찾아봐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안 나오는데 예, 하나하나 이거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컨 모기지라는 것도 있고요. 뉴투 캐나다도 있고요. 예, 바로우트 다운 페이먼트인데 5%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5%를 안 만들고도 이제 살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라는 건데 이제 엘리저블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2 유닛이에요. 그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이 정책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맥스 밸류는 이제 100만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게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00만 넘어가면 모기지 인슈런스보다는 그 20%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이거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 바로월스 퀄리피케이션을 보면 그 인컴 앤 인플로이먼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뭐 당연히 스테이블 인컴 뭐 좀 오래 일하고
좀 안정적이고 이걸 더 선호하죠. 근데 이제 저처럼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연수입이 얼마냐, 2년 평균 연수입이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페이퍼워크가 복잡해져요. 근데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에서 95%의 LTV라고 하면 그 크레딧 스코어가 650을 리커멘드인데 이건 리커멘드라서 이제 미니멈은 아니에요. 미니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20으로 알고 있어요.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보면 암스 랭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지인인 거죠. 네, 팔이 닿는 거리에.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뭐 친척, 그 엄청 친한 지인 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리면은 그거는 다운 페이먼트에는 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included in the TDS calcu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TDS calculation 내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DS, TDS를 보면 39%까지, 44%까지.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그리고 게너스냐, CMHC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퍼센티지가 그게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은행에서 일하시는 이거를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이게 조금 이제 찾아봐야 된다라든지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잘 모른다라든지 이럴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컨트롤 F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바로 퀄리피케이션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예전에 한번 이거를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랑 엄, 그 내용이 엄청나게 바뀌진 않아가지고 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문서에서 그래서 이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모기지 컬큘레이터로 들어가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CMHC인데 그냥 그 구글에서 모기지 컬큘레이션 치면은 나와요. 컬큘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오는데 제가 전에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퍼체이스 프라이스는 30만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라고 하면 15,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아이고. 25년은 좀 이렇게 전형적이에요. 그 25년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은행이랑만 하게끔 되면 그 30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40년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지금 현재는 2.5%라서 2.5%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슬리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컬큘레이트를 하면 이제 한 달에 이제 1327부를 내게끔 됩니다. 이제 30만이라고 할 경우에 인슈런스 프리미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 5% 다운 페이먼트를 해서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기지가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인터레스트가 얼마를 내고 프린서플이 어떻게 되고 밸런스가 얼마큼 남고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똑같이 이
어마운트를 내는데, 근데 이제 프린서펄의 비용이 프린서펄에 해당되는 그 어마운트가 훨씬 더 많아져요. 훨씬 더 많아지고 밸런스는 낮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빌린 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 리얼터.ca에도 이제 모기지 컬큘레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이제 30만으로 잡으면 5%라고 하면은 이 15,000이죠. 15,000이고 이제 25%에 2.5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네요. 다운 페이먼트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모기지 PST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기지 인슈런스에서. 랜드 트랜스퍼 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넣었기 때문에 0으로 잡힌 거고요. 이거는 찾아봐가지고 조금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변호사 비용 같은데 이제 한 랜드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원 라실 경우에 한 100불에서 200불 사이가 될 거예요. 뭐 대충. 근데 이제 변호사 비용은 이제 보통 그 사스케추안에서는 한 500불, 600불 정도 됩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한 편이에요. 홈 인스펙션 피가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 되고요. 어프레이저 피는 300불인데 이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홈 인스펙션도 할 때도 있는데 안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뭐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필요하면은 해야 되고. 뭐 어쨌든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410으로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힌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숫자 이제 그냥 뭐 제가 따로 안 넣어줬는데 이게 잡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따로 넣어줄 수가 있죠. 이거는 참고사항으로서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이거 이게 픽스트 고정금리냐 뭐 변동금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저는 고정금리로 받고 있고 2.5%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여기서 이렇게 아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고 이제 애니얼 인컴 20회 1000만 10만 10만 불을 1년에 번다라고 하고 코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뭐
와이프가 있고 이제 와이프도 수입이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저는 일단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에 이제 리빙 코스트에서 프로퍼티 텍스는 1600으로 잡고요. 이 대략적인 수치예요. 히팅 코스트는 50으로 잡고요. 크레딧 카드는 100으로 하고 뭐 카는 이제 만약에 집을 사실 거면은 집을 먼저 대출을 받고 그리고 오토 인슈런스를 받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GDS랑 TDS를 계산을 할 때 이 카 인슈런스 카를 이제 할부로 사게끔 되면 이제 TDS에 잡히기 때문에 그 전체 받을 수 있는 어마운트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더 론, 뭐 다른 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포더빌리티를 눌렀는데 맥스 어포더빌리티가 지금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20%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뭐 대략 38만이라고 하니까 어, 다운 페이먼트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다운 페이먼트를 한번 좀 이제 올려볼까요? 어마운트가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3만까지 했을 때 30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최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10만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하게끔 되면 조금 나으려나? 이쪽에서도 어포더빌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홈 오너라고 하고 annual household income before tax죠. 뭐 텍스 하고 나면 텍스를 제하고 나면은 이제 좀 많이 빠지죠. 다운 페이먼트는 조금 이제 넉넉하게 한 3만으로 잡아볼게요.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2.5로 하고요. How much money do you spend on each month housing expenses라고 되어 있거든요. excluding house.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인데 대략적으로 600으로 잡아볼게요. May be able to afford home price up to 0달러. 이거 제가 이거 만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55만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쪽에서 계산할 때가 조금 이제 뭔가 숫자를 잘못 넣어줬나? 그 이제 이 어마운트가 너무 적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을 넣어줬냐, 무엇을 안 넣어줬냐. 아,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이제 몬스의 1600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100으로 하고 100으로 하고 100, 1000, 10만. 오케이. 그렇죠. 좀 많이 나와야죠. 근데 이것도
그 GDS랑 TDS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몇 퍼센트까지 허용을 시킬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들이 뭐 얼마로 잡을 건지 근데 이거 그 은행에서 잡거나 할 때 이제 임의 약간은 평균을 따지기는 하는데 임의의 숫자를 넣는 거거든요. 실제랑은 약간 차이가 나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마다 약간씩 이제 조금 달리할 수는 있어요. 이제 CMHC나 개널스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은행에서는 은행마다 이렇게 약간씩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어포더빌리티가 훨씬 높아지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GDS랑 TDS를 얼마큼까지 허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다라고 하면 55만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는 몬슬리 익스펜시즈를 넣어줬는데 대충 만약에 이 숫자가 조금 이제 바뀐다 라고 하면은 뭐 이 숫자를 100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 이제 100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네요. 요게 좀 이제 바뀌어야 되나? 네, 다운 페이먼트를 훨씬 많이 하니까 이게 많이 바뀌었죠. 이 숫자가. 그래서 수입으로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지. 그럼 내가 원하는 집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려면 내 수입이 얼마큼 돼야 되는지. 이제 집의 가격으로 내가 어떤 숫자를 만들어야 이 집을 내가 그 살 수 있는지 모기지로 양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기지 컬큘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운 페이먼트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컴을 무조건 높여야 되는지 요게 조금 이제 달라져요. 인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할 경우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한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내가 일을 계속 옮겨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최근 2년 동안에 내 수입이 얼마큼인지를 보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기가 이제 따져보고서는 이제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2년 동안의 수입보다는 최근 6개월이 좋았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3년 정도를 일을 한 상태에서 모기지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 6개월을 의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모기지를 받게끔 됐는데 예, 그때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 뭐 좀 가능했던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